상상만큼 한도 없이 벌 수가 있는 일인데 매가 차익이 2배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절대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6시간, 7시간을 출근할 수 있을까? 아, 시끄러, 끊어. 야, 그 일 힘드니까 좀 그만둬. 네, 맛있게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짠. 와, 저게 너무 맛있어요. 맛있죠? 네.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이 분위기도 좋고 진짜 좋아요. 괜찮죠? 네, 너무 좋아요. 아, 제가 다 사드릴게요. 또 이런 데는 누구랑 와요? 제가 진짜 가족보다도 많이 시간을 갖는 게 저희 회사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랑도 많이 오고 회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랑도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분양 상담사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진짜 알바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모델하우스에서도 알바를 했었어요. 카페테리아라고 고객님분들이 오시면은 커피 내려드리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다가 분양 상담사를 하는 어떤 언니랑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알게 됐고, 그때는 단순하게 이 일이 뭐 정확하게는 잘 몰랐고 그냥 계약을 쓰면은 돈을 벌고 못 쓰면은 돈을 못 번다. 그냥 이 정도만 알았었고, 솔직히 그 언니가 그때 돈을 잘 버는 언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에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델하우스가 분양이 끝나면은 모델하우스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언니랑 좀 멀어졌었거든요.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그 언니 프로필 사진이 레인지로버인 거예요. 차가. 그 인스타 한번 가야죠, 빨리. 아, 그 맞아요.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바로 인스타 들어가서 봤거든요. 원래 돈을 잘 버는 언니가 아니었는데 인스타를 보니까 갑자기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월세를 받고 있고, 그 언니 원래 차가 레이였거든요. 근데 레이가 레인지로버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안 본 사이에 이 언니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언니의 피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것 같아요. 분양 상담사라고 하면 그냥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뭐 현수막 붙이거나 아니면 전단지 돌리시거나 하시면서 개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셨어요. 분양 상담사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에 입사하신 분들 보니까 일단은 되게 젊었어요. 되게 젊고 부동산이라는 교육을 또 해준다고 하고 딱 회사 구조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회사가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베스플러스였어요. 그 언니 사진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20대 중반에 어떻게 오피스텔 투자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언니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이런 걸까? 싶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너무 부럽고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언니를 통해서 이 일을 네. 시작하게 된 거죠? 아, 네, 맞아요. 근데 그 언니랑 연락 안 했던 기간이 좀 길거든요. 막상 연락은 너무 하고 싶은데 하려니까 좀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연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연락을 제가 만약에 안 하면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진짜 후회하겠다 싶어서 염치가 없지만은 언니가 일하는 게 너무 궁금하고 한번 나도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죠. 제가 그 언니랑 정말 좀 친했었거든요. 면접 준비를 할 것도 없었고 정말 편안하게 갔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언니랑 되게 친했으니까 긴장감이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가는데 언니가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거든요. 와,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진짜 좀 당황했던 게 너는 인생의 목표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뭘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돈 많이 벌고 싶다 정도였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면접을 보러 왔구나,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언니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뭐냐면은 언니가 다니는 회사는 지금 알바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진짜 회사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거라서 면접 자체도 되게 까다로울 거고 입사를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좀 쉽게 생각을 했구나,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오히려 좀 감사하기도 했고, 면접을 보다 보면은 누구나 다 간절하게 면접을 본대요. 근데 그 간절함의 차이로 합격 여부가 나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게 나 이 회사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제가 이 회사를 들어가면은 제 인생이 진짜 바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합격하셨어요? 근데 저 솔직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진짜 다행히도 다 출근하라는 연락이 와서 진짜 다행이다. 막상 시작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원래 용인에 살거든요. 면접 봤을 때는 동탄에서 면접을 봤었어요. 제가 출근해야 되는 사무실이 남양주의 그 다산신도시라고 아세요? 거기로 갑자기 이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이거를 매일매일 6시간, 7시간을 출근할 수 있을까? 진짜 솔직히 처음에 자신이 없었어요. 면접을 보고 출근 일정까지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회사는 시상식을 연말마다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상식을 참여해 본 적도 없고 드레스를 입고 라고 하는데 전 드레스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도 나름 준비해서 갔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시상식에 가서 대표님을 처음 뵀는데 대표님 처음에 분양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이런 교육체제가 아예 없으셨대요. 그 회사의 이윤에만 좀 눈이 멀어서 직원을 로봇처럼 대하는 게 당연했고 그게 싫어서 회사를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시면서도 이 베스플러스라는 회사가 대표만의 회사가 아니라 직원과 함께하는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정말 대표님이 직원들한테 애정이 있으시고 진짜 사랑으로 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솔직히 그때부터는 그 출퇴근 거리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출근을 하려면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30분이 첫 차예요. 그 첫 차를 타야지 지각을 안 해요. 그리고 퇴근하면은 1시에 집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럼 2-3시간씩 자고서 일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출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취나 뭐 이런 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금이 좀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막차를 놓쳤을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모여 사는 기숙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부탁드려가지고 얻어서 자고 그랬었는데 그 기숙사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혹시 그 재건축 건물 아세요? 저희가 재건축 건물에 유일하게 그 건물에서 저희만 거기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진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스타에도 올려놨는데 보이세요? 저희가 이런 데에서 5명에서 모여 살았었거든요. 복도에 불이 안 들어와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잖아요. 일단은 후레쉬를 켜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면 옆에 창문이 있잖아요. 근데 창문이 다 깨져 있어요. 바닥에 다 유리예요. 그래서 그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면은 가정가구는 일단 당연히 없고요. 냉장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자기 전에 목 되게 마르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고 퇴근을 해야 돼요. 마음 아파. 거기 씻으려고 그 수돗물 켜잖아요. 눈물이 나와요. 눈으로 보여요. 흙탕물이. 피부 괜찮았어요? 피부도 피부인데 눈이 너무 따가워요. 자는 것도 제가 화장실 앞에서 잤거든요. 그냥 화장실 앞에서 패딩 덮고 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싶기는 해요. 그때는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이 힘이 정말 많이 되어주셨거든요.
누구 하나 잘난 사람도 없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없었는데 진짜 떡볶이 하나를 시켜 먹더라도 5명에서 1인분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사장님이 좀 저희 불쌍해가지고 튀김도 막 몇 개 얹어주고 그랬었고. 이거 이쁘다. 어때요? 이런 데코레이션. 저희 그 사무실에 라면이 비치돼 있었거든요. 그 라면 훔쳐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혹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진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그때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다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팀장님은 계약이 언제 나오셨어요? 되게 생각보다 일찍 나오셨을 것 같은데. 저요? 저 빨리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전 직원 중에서 계약이 가장 늦게 나왔어요.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계약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영업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 단순하게 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이 바뀌면은 다 같이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를 하고 바로 워크숍을 가기로 했었었는데 제가 딱 그 이사하는 날에 계약을 썼어요. 그럼 그분이 네. 첫 계약. 네, 맞아요. 그 첫 계약서도 좀 들려주세요. 되게 옛날 일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전화해서 여보세요, 저 어디서 연락드린 누군데요? 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그분이 처음 하셨던 얘기가 시끄러 끊어 였어요. 처음 전화했을 때부터 화를 내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한 2번인가 3번 전화 드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바쁘다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끊어버리시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오기가 드는 건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고객님은 왜 제가 전화 드릴 때마다 바쁘세요? 도대체 언제 안 바쁘신데요? 밤 12시까지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밤 12시에 전화 주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알람을 맞춰가지고 12시에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팀장님도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저의 오기였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밤 12시에 전화를 드렸을 때 솔직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일이 그때 끝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그때 좀 대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국내든 해외든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셨고 정말 바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한 3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통화하시다가 막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헥헥거리시면서 그분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저랑 전화하는 게 끊길까봐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 조금 감동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까칠하던 사람이 제가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좀 변하는구나. 그럼 바로 내 방이 잡혔어요? 아니요. 그분이 정말 스케줄이 바쁘셔서 제가 그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케줄 다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출장 가는 날, 미팅 있는 날마다 오전에 제가 카톡을 보냈었어요. 땡땡땡 고객님 오늘 출장 가는 날이신데 안전운전 하시고 출장 잘 다녀오세요.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쁘신 분도 시간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내방을 하셨었고 처음에 오셔가지고 계약을 안 쓰셨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팀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다음 주인가? 한 일주일 기간 뒤에 저희 현장이 아예 마무리가 된대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도저히 이 현장에서 계약을 안 쓰고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분이 솔직히 한 번만 오신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방문하셨거든요. 방문하셔가지고 계약이 안 나오시면은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방문을 시키고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다 싶어서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근데 고객님 저희 이제 몇 월 며칠에 현장을 이제 뺀다. 이 현장을 빼면은 고객님은 2번 다신 이런 현장을 못 보실 거고 저는 이런 현장과 조건이 2번 다신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님이 이 현장을 안 보시면은 앞으로 저는 안내드릴 현장이 없다. 이 현장을 끝으로 저는 이제 고객님한테 연락을 안 드릴게요. 근데 그분 진짜 바쁘셔가지고 시간이 안 되셨는데 저희 이사하는 날 그날 고객님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막 짐 나르고 이사 준비하고 하는데 그날 오셔가지고 계약을 쓰셔가지고 저도 계약 쓰고 그다음에 끝나고 워크숍으로 갔습니다.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고생이 진짜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포기하고 싶진 않으셨어요? 제가 계약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와, 나 좀 영화 속 주인공 같은데? 하면서 즐겼던 것 같은데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지식이 없으면은 고객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은 다음날에 고객이랑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출퇴근이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출퇴근 시간이 진짜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영업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적어뒀다가 버스 타가지고 찾아보고 스크립트 다시 한번 짜고 이 고객님은 어떻게 하면 다시 내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날에 영업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꽉 차게 보내고 있다. 이 하루하루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스스로 느꼈던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정말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야, 그 일 힘드니까 좀 그만둬. 아무나 못하는 거야. 아주 안정적인 일을 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흔들리지가 않아요. 정말 자기 자신한테 당당하면은 그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래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방법을 찾기 때문에 계속 성공을 하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초반에는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안 되겠는데? 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하고자 하면은 방법을 찾는 것 같고요. 하지 않고자 하면은 핑계를 찾는 것 같아요. 입사하고 초반에 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통틀어서 한 열흘 정도 쉬었나? 남들보다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회사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업무 끝나고 사무실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매출을 보면은 저희 회사에서 그래도 손에 꼽는 분들이시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상위권 연봉이라고 하면은 최소 2억부터 시작해가지고 5억 정도 선이시거든요. 그분들은 누가 시켜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돈이 급해서 남아있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만큼 일을 하니까 그 연봉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을까? 하는 자기 반성이 좀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로 성공한 딸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셨죠.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분양 상담사라는 일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대화를 잘 안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에 부모님이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셨더라고요. 결국에는 좀 살고 계시던 아파트도 빼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솔직히 빚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갚아드릴 수는 없었고 적어도 그래도 평생 살던 아파트에는 계속 살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세금으로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딸이에요. 근데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제 선택에 대해서 정말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시기부터 부모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좀 자랑스러워 해주셨던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그럼 분양 상담사가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고수익이죠. 저희가 일단은 뭐 스펙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나 학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는 만큼 한도 없이 벌 수가 있는 일인데 그 금액에 웬만한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도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부동산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저희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산 증식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수입원이라든지 그 재테크는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나 배우려면은 당연히 돈을 지불하고 학원을 다니던가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일은 공짜로 돈을 벌면서도 부동산을 좀 배워나가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투자를 잘할 수 있게끔 되는 게 정말 좀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성공하신 게 있어요? 제가 아직 매각을 한 게 아니어서 성공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제가 5년 전에
고덕신도시에 아파트 하나를 매입해 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 매입을 하던 당시에 삼성이 국내 최대 규모로 공장을 신설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기도 하고요. 그 파운드리 사업을 좀 확대하면서 많은 고용 인력들이 유입이 되고 기존에 평가받던 그 평택과는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 당시에 매입했던 금액이 4억 6천인가? 그 정도 때였는데, 제가 최근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시세가 8억 5천 정도. 와. 매가 차익이 2배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자로서도 성장할 수 있어서 저는 제 직업이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팀장님 조금만 더 일찍 만났더라면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20대에 술 놀고 먹기 바빴거든요. 솔직히 그 20대가 큰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솔직히 불가능하긴 하잖아요. 저도 이 일을 안 했으면은 부동산을 살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재테크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금융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 있거든요. 빈자는 소비하고 부자는 투자한대요. 소비하는 것보다는 투자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당연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은 적금이나 저축은 안 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직장인처럼 월급을 받는 거라면 저 같아도 저축이나 보험에 관심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한 번에 저희가 몇 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장인보다는 솔직히 목돈을 만들기 더 유리하잖아요. 또 저희가 매일 현장에서 보고 듣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보는 눈도 좀 자연스럽게 키우게 되고 자산 늘리는 방법과 기회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부동산 쪽으로 더 관심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딸이고 팀장님 딸이잖아요. 네. 근데 팀장님은 경제적인 성공도 어느 정도 이루셨고 아무래도 저보다 더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팀장님은 혹시 결혼 생각은 없으세요? 결혼이요? 당연히 하고 싶죠. 저는 결혼을 해서 아기도 많이 낳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좀 꾸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고 결혼은 꼭 할 거예요. 근데 아기 생각 있으시면 사실 일은 좀 포기하게 되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일은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아기 낳고 육아 하나가 다시 복직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하는 것도 많이 눈치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아기를 낳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그 경단녀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육아휴직이나 복지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 육아휴직과 출산지원금이라는 복지가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저희 팀에도 그 둘째 임신하신 직원분이 계시거든요. 좋다. 아시죠? 네네. 지금 그분이 출산하셔가지고 육아휴직 중이신데 출산 지원금 받으시고 이제는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은 다시 복직하실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관리 고객님들을 제가 대신해서 좀 케어를 해드리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복지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다시 복직을 했을 때 내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오래 쉬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부분에 부담감이 있으실 수가 있으신데 저희가 다시 복직하시게 되시면은 바뀐 부동산 정책이나 기초 교육을 다시 해드리면서 결혼이나 출산, 육아에 대해서 부담감이 많이 줄으셔서 요새 여성 지원자분들이 훨씬 많이 지원을 하고 계세요. 네, 평생 직장이라는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클 때까지 주 6일제로 근무가 좀 타이트하실 수가 있으셔서 저희가 주말에도 쉴 수 있는 주 4일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분양 상담사를 너무 하고 싶으신데 주말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나 가정 때문에 자녀가 너무 어리셔서 힘드셨던 분들도 부담 없이 좀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하셨을 때 주 4일제로 변경을 하셨다가 자녀가 어느 정도 크면 다시 주 6일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으시면은 계속 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가 있으세요? 가장 뿌듯했을 때요? 제가 정말 아끼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제가 그 직원 입사 지원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입사할 때 제 인스타를 보고 지원을 했어요. 전라도 광주에 사는 분인데 5시간 걸려서 면접을 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몇 개월 동안 제 인스타를 계속 보셨대요. 저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학원 강사 일을 하다가 그 학원 강사 대표님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무조건 이 빚을 갚아야 된다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와서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은 이렇게 먼 곳까지 찾아왔을까. 이 사람이 나를 뭘 믿고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거잖아요. 벼랑 끝에서 저 하나 믿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진짜 이 사람은 내가 꼭 빚을 갚게 해줘야겠다. 그런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입사하시고 나서도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저한테 매일 혼났거든요. 울고 뭐 자기는 이 일을 안 맞는 것 같다, 막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날 힘들다는 얘기밖에 안 했었어요. 팀장님은 그런 직원한테 안아주는 편이세요? 아니면 단호해주시는 편이세요? 저는 정말 단호한 편이에요. 그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던 게 너 이렇게 계속 울면서 자신감 없이 일을 하면은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일을 하면은 계약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너 진짜 그만두라고. 지금 대출 이자도 내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빚만 늘고 있는데 열심히 해도 이 일은 될까 말까다. 근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힘들다고만 얘기를 할 거면은 그냥 다시 광주 내려가라고 전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만두셨어요? 아니요. 자기는 이 일이랑 너무 안 맞는데요. 근데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알바를 해도 대출 이자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길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고, 자신이 없대요. 계속 이 대화만 반복이 되는데 여성분이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원래 살던 원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원룸도 이제 나와서 혼자 건물에서 노숙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좀 충격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지? 라는 답답함도 있고,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나를 보고 입사한 사람인데 이런 상황까지 망가졌다는 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직원이 딱 몇 가지만 바뀌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일을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없고 배울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제가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 직원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너가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너는 너가 돈 벌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 팀장님 저 확신 있어요. 그 딱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우선 방부터 잡아주고 어떻게 해서든 너 빚 다 갚게 해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대신에 너도 나한테 확신을 줘. 미안해서 그런가? 그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 저는 돈 안 되는데 투자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직원이 돈을 못 벌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집에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 말의 무게를 알아서 그런지 대답을 듣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그 직원한테 카드를 하나 줬어요. 미용실부터 보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직원이 진짜 노숙도 하면서 좀 꼬질꼬질 했었거든요. 그리고 방도 좀 구해주고 진짜 야근도 같이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 직원을 계약을 시켜야겠다 그 생각만 하면서 이 직원도 외적인 모습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만에 계약이 2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받은 수수료가 6천만 원입니다. 대박. 대박이죠. 저는 제가 첫 계약 썼을 때도 이렇게 기쁘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직원이 계약이 나왔을 때 솔직히 좀 울 뻔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그 직원이 그 이후로 좀 쭉쭉 치고 나가면서 결국에 갖고 있던 빚도 다 갚았고요. 부모님한테 해외로 그 한 달 살이로 여행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그 직원이 고객 상담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객 상담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제가 일하면서 가장 뿌듯한 순간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팀장님 네. 이렇게 들어만 보면 영업일이 돈을 잘 버니까 화려해만 보이거든요. 네,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절대 쉽게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려면은 사업 아니면 영업이라는 말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가능한 거고, 그 운칠기삼이라고 운으로 계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운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는 없거든요. 직장생활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좀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직장인처럼 일을 하시면은 오히려 직장인보다 돈을 더 못 버세요. 네, 저희 회사가 입사하시면은 뭐 재테크부터 부동산 교육까지 다 해드리지만은 저희 직원들마다 연봉이 다 다르거든요. 평균 1년 차가 보통 1억 원에서 한 2억 이상인데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교육은 똑같이 해드리지만은 이 안에서 레벨업 하는 거는 본인의 노력 차이거든요. 제가 그 공감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농도가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누구나 다 피곤하거든요. 솔직히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졸리고 힘든데 누군가는 그 상황에서 잠이 들고 누군가는 피곤하더라도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정말 간절하면은 솔직히 알람도 필요 없어요. 노력 없는 대가는 없고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만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찾아오는데, 저도 전에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고,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팀장님은 어떤 팀장님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단순히 성과만 이끌어내는 팀장이 아니라 내 직원의 인생을 바꿔주는 팀장이 되고 싶어요. 저도 거창한 배경도 없었고 그냥 진심으로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열정 하나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만약에 이 일에 도전을 하지 않고 평범하게 남들처럼 안정된 길만 갔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도,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없었을 거고, 지금처럼 주도적인 인생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직업을 통해서 정말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당연히 불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팀장이 될 거고요. 단순히 잠깐 돈을 많이 벌어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성공하고 정말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